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안녕하세요. 나는 조합원이다의 김희주입니다. 어제는 하늘이 좀 뿌옇더니 오늘 오전에 출근할 때 보니까는 굉장히 선명한 날씨더라고요. 저기 멀리 있는 건물에 글씨가 뭐라고 써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마음도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마음속이 뿌해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선명해서 마음속 글씨가 잘 보이는 날이 있거든요. 마음속이 선명해질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국민TV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TV 역시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잘 성장하겠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나는 조합원이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미디어 협동조합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비전을 알려줄 수 있는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최동석 경영담당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사님. 오랜만에 뵙죠? 네. 반갑고요. 오늘 뭔 얘기를 해놔요,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네네. 먼저 소개할 분이 있어요. 네. 지금 14,000명이 넘어섰잖아요. 네. 근데 14,000번째 조합원에 대한 이벤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섭섭해서 네. 14,000번째 조합원과 네. 14,001번째 네. 조합원에게 그냥 공개적으로 알리진 않고 네. 그냥 댓글로 네. 그분들에게 제가 밥을 사겠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네. 네. 그랬더니 다들 바쁘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네. 다 그러면 15,000번째 분에게 자기가 양보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네. 그 15,000번째는 누군가 또 네. 이렇게 이벤트를 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14,000번째 조합원이 네. 하영미 선생님인데 네. 하영미 조합원이 바쁘시니까 네. 점심 식사는 이제 나중에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다음에 14,001번째 조합원은 박근영 조합원인데요. 네. 이분은 닉네임이 매국 세력 척결. 매국 세력 척결입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두 분 다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강남에 사시는데 네. 서울에 계시네요, 두 분 다. 네, 두 분 다 서울에 계시는데 네. 하영미 조합원은 창천동에 계시고 그래서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새로 최근에 출간한 책 네.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경영학이라는 책을 네.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좋아하셔서 네. 오늘 붙여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은 몇 분 가입하셨는지 보니까요. 네. 14,105.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벌써 100분이 더 넘어섰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네. 우리 홈페이지나 또는 이 게시판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는 블라디미르님. 네, 블라디미르님. 근데 성함은 절대로 밝히시지 말아달라고 네. 부탁하셨어요. 네. 공직에 계시는 분이라 잘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서 닭갈비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와 있나요? 와 있어요. 지금 저도 한 점 닭갈비 맛을 보고 왔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닭갈비 10인분을 보내주셨고요. 네. 또 쌀을 보내주신 우리 조합원도 계시는데 페이빨레 타임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정영아 조합원이 또 쌀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네. 여러 조합원들의 이런 격려와 네. 지원과 이런 협력하신 관심 네. 이런 것이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자원활동, 자원봉사, 재능기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은 네.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부터 자질구레한 의사결정까지 조직이 움직이려면 매일매일 끊임없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네. 그럼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의사결정 구조와 또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할수록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그 시스템이 아주 명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적 조직에서는 우리 협동조합은 공적 조직이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적 조직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아주 시스템적으로 일어나야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기분 나빠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또 사적 감정에 의해서 결정돼도 안 되고요. 네. 또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래서 더욱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뭐겠어요?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에게 내가 퀴즈 하나 내겠어요. 너무 쉬운 퀴즈이긴 한데. 예. 미디어 협동조합이다 보니까는 그 목적, 뭐 방향 이런 그렇죠.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전이 되겠죠. 네. 예. 우리가 하려는 협동조합에 서로 협력하려는 기본 정신, 또 이 국민 TV가 언론으로서의 비판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디어 협동조합의 비전, 목적, 방향 같은 거를 결정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립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 목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우리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과 같은 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설립 취지문에 상세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조합원은 설립 취지문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립 취지문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립 취지문을 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일부 조합원들 중에는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미 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네. 김희주 아나운서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좀 길게 쓰긴 했죠. 네, 평소와는 좀 달리. 그래서 이걸 참조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 댓글로 우리 지금 청취자 게시판에서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은 의사결정이 어떤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정체를 이루는 겁니다.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네.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body가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decision making body라고 그러는데요. 네. 어떤 body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이 의사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이런 decision body를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조직을 설계하는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최상층부의 1인이 전체 권력을 지배하는 그런 네. 구조로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조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 의사결정 내릴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decision body, decision making body 이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독재 체제가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 체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물론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은 조직 구조가 어떻게 설계돼야 되는지. 아주 좋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조직 설계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설계하는 데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네.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손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 조직도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을 정권이 바뀌자 자기 멋대로 막 바꿔버리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서를 잘라다 저기다 붙이고 이 부서를 해체해서 여기다 붙이고 막 네네. 이렇게 설계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식으로 설계했는지 누가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설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몸이 유기체잖아요. 몸에서 예를 들어서 왼쪽 팔을 잘라다가 네. 오른쪽 다리에 붙이면 그 오른쪽 다리에 있는 것을 잘라다 오른쪽 팔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네. 의학 기술이 발전했어도 네. 그렇게 돼서는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 조직도 네. 유기체와 같아서 그렇게 함부로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독일 정부가 그 48년도에 2차 대전 끝나고 미 군정으로부터 정부를 이양받았습니다. 네. 그때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이 정부 조직을 설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조직의 설계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있다면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과학 부서들이 조금씩 더 생겨나서 붙었어요. 조직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 설계에 대해서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조직에 대해서 너무나 뭘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조직 구조가 있습니다. 네. 남편이 할 일과 아내가 할 일은 수평한 상태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맡는 것뿐이거든요. 네. 누가 더 권력이 많고 누가 더 권력이 적고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자녀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권력,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조직도 그런데 네. 큰 조직이면 더욱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국정원 사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네. 국가 운영을 위한 정부 조직의 설계가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면서 그 배분된 권력이 상호 어떻게 작용하여 합리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일인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은 항상 부패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제가 월요일마다 6시, 7시 동안, 1시간 동안 네. 그 경영 토크를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기회가 되면 조직 설계가 왜 중요한지 네. 또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옳은지 그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하도 이슈가 많이 터지니까 그 네네. 이슈를 다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7시, 8시죠? 월요일. 6시, 7시 아니에요? 6시는 그 뉴스피드입니다. 아, 맞아. 조상훈 네. 기자의 뉴스피드. 아, 네, 미안합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요. 일이 많으셔가지고 네. 잠깐. 7시, 8시인가요? 네. 맞아. 7시, 8시. 미안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하면 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거든요. 네. 역대 정권이 부패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스템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명박 정권이 가장 부패한 정권이었다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부패하려고 지금 이제 점점 그 부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투명해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사회의 불투명성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 투명성이 모든 조직 설계의 기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투명성을 거부하는 행위,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이 행위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모종의 부패와 부정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기도 해요. 지금
그 국정원장, 네. 전 국정원장, 현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공개적으로 그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 결론만 항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론이 이르렀는지는 아무도 몰라. 네. 이게 불투명성이거든요. 이 불투명성 때문에 저들은 공개하지 자기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네. 침실 이외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침실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밖의 모든 것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해라. 공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 대통령이 식사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시간에 뭘 먹었는지도 공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정도로 투명하니까 그 나라에 무슨 부정부패가 있겠어요. 모든 의사결정은 이렇게 그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쓸데없는 일이 없이 아주 깨끗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생산성이 높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투명해지면 반드시 이끼가 낍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피는 거죠. 네. 이 곰팡이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햇볕 아래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은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햇볕 아래로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김미주 아나운서는 그게 궁금하군요. 네. 사례는 알겠는데 우리 협동조합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그래요.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그 조직 설계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조직 설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제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요. 네. 일부 조합원들의 오해가 좀 있어서 제가 게시판에도 이제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네.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가 올린 글을 같이 따라가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우리 협동조합 조직 구조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 그 민주적이라는 것, 그 민주국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권력의 체계가 다시 말하면 지배구조, 영어로는 governance라고 말하는 이 지배구조의 설계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그 조직구조 설계 원리는 개별 조직의 조직구조 설계 원리와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거나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는 원리는 같은데요. 네. 그것은 권력을 배분하는 방식이고 권력을 어떻게 잘 민주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민주적인 조직 구조와는 매우 다른 조직 구조가 처음부터 생겨났어요. 그것이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부의 조직 구조를 미국식인 대통령 중심제로 설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 그다음에 의회와의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의회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의회 밖에다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이죠.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데, 이건 굉장히 그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매우 예배적인 지배구조 방식입니다. 이런 미국식을 본떠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로 만들었죠. 이것은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이승만 개인의 권력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1인 지배하에 두는 조직 구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 구조가 구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독재 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1인이 모든 권력을 압도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의회 권력이
행정부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의회 자체 내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미 FTA 하잖아요. FTA는 미국 정부가 한 것 같아요. 미국 의회가 한 것 같아요. 의회가 더 강하다고 하셨으니까는. 의회가 했죠. 네. 의회가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게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의회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했어요? 의회가 했어요? 행정부가 했어요? 행정부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행정부를 완전히 압도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의원들 개개인은 권한과 특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의회는 국민이 선출한 하지 않은 행정부를 장악하지 못해요. 이게 아주 기형적인 권력 배분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는 1인이 지배하는 비민주적인 지배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것은 이 권력층의 부정부패 네. 이것이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유럽의 보편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네. 어떻게 하느냐? 행정부의 각 책임자들은 뭐 국방부도 있고 뭐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서의 책임자들, 말하자면 장관들은 항상 의회 내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의원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행정부가 곧 의회 내에 존재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는 의회 내에서만 구성돼요. 그러니까 의회 밖에다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기본 정신은 국민이 선출한 의원이 행정도 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지배 구조를 바로 의원 내각제 또는 의원 내각 책임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의회의 다수당이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하거나 네. 또는 소수당과 연합해서 다수당이 아닌 경우에는 소수당과 서로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 자체가 곧 행정부를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삼권 분립에서 그 행정부와 입법부와 네, 네. 사법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행정부는 네. 의회 내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죠.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거의 이렇게 답이라고 해야 되나? 음흠. 그런 것 같네요. 음.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지배 구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협동조합 게시판에다가 네. 그 글을 올릴 때 네. 그림도 같이 이제 올렸는데요. 그 그림을 잘 보시면 네.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여기 지금 라디오라 그림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우리 여기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보시면. 가니까 있네요. 홈페이지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민주국가와 미디어 협동조합의 지배 구조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정관 또는 규약을 이제 정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규약이나 정관에서는 이사회에다가 뭘 하라고 위임해 줍니다. 그러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는 또 규정을 제정해서 사무집행의 방향과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경영위원회에다가 위임해 줍니다. 네. 그러면 위임받은 경영위원회가 여러 가지 세칙이나 또는 규칙 같은 것을 정해서 네. 지침 같은 것을 정해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3단계로 이제 위임 사무가 이제 집행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면 네. 국가 조직도 그렇게 돼 있죠. 네, 헌법은 국민 투표에 의해서 국민이 제정합니다. 그러면 헌법은 그 법률에게 무엇은 법률로 정해서 해라. 네. 이렇게 합니다. 그 법률은 어디서 정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정하잖아요. 그 의원들이 입법을 하면 네.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어디예요? 각 행정부잖아요. 그 행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행정 사무를 보는 거죠. 우리 협동조합도 똑같습니다. 그 협동조합도 거기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네. 총회에서 이게 국민과 똑같은 거예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총회, 네. 조합원 총회 이퀄
대의원 총회,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 총회는 같은 겁니다. 네. 우리 법상 또 정관상 다 같은 얘기인데 네.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조합원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사항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의원 총회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정관 또는 규약을 만들면 네. 거기서 정해져 있는 위임된 사무가 있어요. 그 위임 사무를 이사회에다 위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회가 곧 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이사회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다시 규정을 정하는 겁니다. 네. 그 규정을 정할 때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경영위원회라는 상임이사들의 의사결정체인 경영위원회에다가 네. 위임해 줍니다. 그러면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지침, 규칙, 세칙 이런 걸 만들어서 네. 사무를 집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구조를 알았죠. 네. 이런 민주적인 위임 사무, 네. 처리 이런 절차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회, 이사회, 경영위원회는 각각의 독립된 의사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네. 고유한 자기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조직구조 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거든요. 하위 기관이 상위 기관이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에게 업무를 위임해요. 네.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죠. 네. 여기까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위임하는 형식으로 업무 민주적으로 이렇게 폭포처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전통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법법과 우리 정신도 네. 우리 정관에도 이런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 생각으로는 권력 남용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이순신 장군 같은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분도 있지만은 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하위 기관에서 위임의 정신에 어긋나는 과도한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네. 예를 들면 김희주 아나운서 얘기한 대로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나 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사리사욕만 채우는 사람들도 네. 얼마든지 그 자리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데요. 네. 이 의문의 해답이 바로 민주적 통제 방식입니다. 민주적 통제 방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네. 투명성의 원리에 의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유럽의 민주국가에서 투명성을 강조한다 했잖아요. 네. 바로 그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면 네네. 회의 때 누가 무슨 발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네. 전부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남북한 최고 책임자들의 대화록이 네. 공개됐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는 시비가 이제 앞으로 붙겠지만 저는 그런 남북한 최고 책임자들의 대화록뿐만 아니라 네. 청와대에서 그 수석들이 대화록 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꼭 국가 비밀이 아닌 모든 대화록은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원장 한 사람이 이렇게 해 지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지시 명령도 회의에 의한 합의체 의사결정체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집행하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 사태도 생기는 거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온갖 부정부패들이 네.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명성 속에서는 권한 남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민주국가에서는 공적 조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보듯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행태가 정권 유지를 위한 권력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행태가 네.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서 이명박 정권에서 다시 부활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발전하려면 네. 권력기관의 의사결정 행태가 완벽한 수준으로 투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투명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투명해지면 절대로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네. 왜 회의록이 다 네, 공개가 된다면 네. 어떻게 그 쓸데없는 의사결정을 하겠어요? 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서구 민주국가들의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투명성 때문입니다. 게시판에 보면요. 네. 대의원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놔서 혹시나 대의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이게 투명하게는 했지만 그렇죠. 위축될까봐. 뭐 투명성 때문에 위축된다기보다는 네. 제가 그 대의원의 지위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아마 네. 그걸 보시고 대의원의 지위는 일반 조합원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해서 썼거든요. 네네네. 그 읽어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게 대의원은 일반 조합원과는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대의원에게는 권한이나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건 아니고 네. 법과 우리 정관에서는 대의원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과는 다르죠. 네.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면 네. 대의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 의결권과 그 일반 조합원들을 대의할 수 있는 그런 네. 권한이 있죠.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면 자 우리 대의원인데 뭔가 그래도 일반 조합원과 다른 특별한 지위에 있어서 권한도 더 많고 네. 뭔가 다른 계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최근에 일부 아주 네네. 소수예요. 네. 일부 소수 대의원들이 그 사무국에 연락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많으시고 또 사무국이 왜 대의원의 말을 안 듣느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네. 여러 시간 이제 전화를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아주 소수지만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뭐 1시간씩 이렇게 사무국 직원들이 통화하다 보면 네. 아주 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다가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그 대의원의 지위에 대해서 네. 올려드렸더니 네. 약간의 그런 이제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의원의 지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반 조합원과 대의원은 아주 완전히 똑같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의원의 지위가 있긴 한데 그것은 네.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의무와 권한이 네. 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한 권한이나 특별한 지위를 대의원에게 정관에서도 네.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네.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대의원에게는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무를 감당하는 헌신과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대의원은. 그래서 대의원이 마치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사회나 뭐 경영위원회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점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의원 총회와 조합원 총회는 같은 것이다 하는 점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의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졌잖아요, 정관이. 네. 네. 거기에는 대의원 총회가 곧 조합원 총회를
가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조합원 총회를 못 열고 대의원 총회를 여느냐? 네. 그 조합원이 지금 지금 10,000명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 10,000명이 모일 장소를 물색해야 돼요. 우리가 10만 명, 100만 명을 지금 네. 예상하고 지금 출발했는데 네. 100만 명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100만 명을 모아놓을 장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의원 총회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은 네. 그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서는 안 되고 네. 우리 대의원 총수에 비례하는 지역별 대의원과 또 직업별 대의원과 성별 대의원 이런 식으로 분포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내의할 수 있는 정도로 분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네. 이제 곧 이제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네.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이렇게 대의원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140여 분의 대의원이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선출해서 이제 임기를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민주주의,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일반 조합원과 다른 지위를 갖는 대의원이라는 조합원, 대의원, 조합원인데 대의원인 그런 조합원이 어떤 일반 조합원과 다른 어떤 계층을 네.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층을 만든다는 것은 네. 권력을 다 그 일반 조합원과 다른 어떤 권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우리 네. 사회에서는. 네.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층을 만들었다는 말은 네. 내가 권력을 더 많이 가졌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자, 네. 김희주 아나운서와 네. 김희주 아나운서는 PD 겸 아나운서를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임이사인 최동석 이사와 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실존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같은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우리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도 내고 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리는 사람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수평적이에요. 네, 완전히 수평해요. 그런데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계급이 다른 게 아니라 네. 우리는 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직을 두어서 네, 임원으로서 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상임이사다 또는 그냥 직원이다. 임원과 직원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이 평등성의 원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근데 뭐가 다르냐?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과 대의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대의원은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표결로 네.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대의원이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최동석 이사가 문희주가 아니라 김희주. 미안해요. 김희주 아나운서보다 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역할이 다른 거예요. 네. 왜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나는 참 아주 답답합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거지 대통령이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는가 하는 게 참 조직 구조의 기본 원리가 그런 네. 겁니다. 설계할 때. 그래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은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밑에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힘을 그에게 부여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민주화된 사회, 민주국가에서는 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하고 방금 아까 이렇게 라는 소리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핀님이 네. 1초 전에 네, 네. 마치 수업 시간 같은 이 분위기는 뭐지? 네. 깨달음을 얻고 계신가 봐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네. 제가 얘기하려면 가끔 제가 흥분하는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급을 만들어 놓고 민주주의는 계급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희주 아나운서와 최동석 이사 사이에는 아무런 계급도 없습니다. 네.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면 다만 서로 하는 역할이 달라서 역할을 잘 하도록 자기 위치에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네. 내가 김희주 아나운서한테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지시하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없습니다. PD는 PD로서의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전권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거에서 뭐 잘못됐다. 조합원들이 이걸 싫어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김희주 아나운서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계급이 없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네. 다만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되고 네. 내공을 쌓아서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또 사실은 할 얘기가 더 많이 남았는데. 엄청 많아요. 네. 저희 2부에는 또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이사님 내일 그냥 한 번 더 출연해 주시죠. 그러죠. 그러죠. 못한 얘기는 내일 더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까지 미디어 협동조합 최동석 경영 담당 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또 광고 듣고 와서 2부 전화 연결 어떤 조합원이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